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팀 구성도 하고 또 각자 아이디어도 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인재로서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는 이런 분들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주차로서 핵심 주제는 공감하기, 우리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 단계죠. 디자인 싱킹 핸드북에 나왔는데 공감하기, emphasis, 공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감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디자인의 핵심, 디자인의 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감하기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꼭 여러분들이 1교시 때 제공했던 디자인 싱킹 핸드북을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꼭 참고를 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감하기에서 익스트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자, 네팔의 한 외딴 마을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 의뢰를 받은 사람들이 네팔의 한 외딴 마을에 살고 있다. 산골에 있다는 것이죠. 시기는 겨울이고 근처 도로는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있어서 그거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딸을 출산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운 친척 또는 내 자신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미숙아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저체중 상태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산모가 있는 그 방은 어른들에게는 당신에게는 따뜻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견딜만 하다 이런 것이 따뜻하다는 것보다는 금방 갓 태어난 미수가 저체중인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차갑다는 것이죠. 마치 얼음장같이 차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저체온증으로 거의 확실히 이 사망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죠?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How?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익스트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고 있는데 여러분의 과제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도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토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대단히 금방 이렇게 토론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아주 명쾌한 또 심도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내는 걸 보고 매우 희망이 있다. 훌륭한 학생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익스트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판단해보면 우리가 네팔에서의 갓 태어난 미수가 또 저체온증 아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0만 명 정도의 이상의 미숙아가 탄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유아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인 대책, 이것은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미숙아들이 특히 이제 저체온증에 노출된다면
생명을 잃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것이죠. 디자이너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디자이너로서 또 디자인 싱커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닥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의뢰를 받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구도 여러분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찾아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의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치 있는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유아 사망을 막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디자인 과제다. 디자인이 우리가 외형을 형상만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는 삶의 문제 또 그것을 삶에서 있어서 다양한 무슨 장치, 방법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과제로 프로젝트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포드 D 스쿨 프로젝트로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클래스 디자인 포 익스트림 어포더빌리티에서 이것을 약칭으로 익스트림 프로젝트다. 수업의 과제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 못지않은 훌륭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팀원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처음에 우리가 공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감하기, 공감, 같이 상황을 이해하고 확인을 같이 아픔을 느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탁상공론이거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깊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 프로젝트도 이 멤버들이 팀 멤버들이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 버블 그 캠퍼스 안에 요 쌓여 있는 버블 안에 갇혀 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문제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팀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은 병원 스텝 직원이죠. 또 의사의 입장, 또 위험에 처해 있는 부모 관점에서 바라보기 그렇게 할 경우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출산이나 이런 것을 직접 경험을 못한 스텝, 또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가난한 시골에서 예를 들면 산골짜기에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병원에도 못 가고 왜? 병원 비용도 너무 비싸고 또 전통적으로 자기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기를 낳고 키웠는데 또 그거를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위험에 처해 있는 부모 관점에서 또 바라봤을 때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문제 해결 초기 의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팀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현재 존재하는 병원 인큐베이터를 재디자인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병원에 다양한 이렇게 병원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뭐 조금 더 손을 보고 그거를 인큐베이터를 디자인함으로써 더 단순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이런데 멤버 리누스 리앙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반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 비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토론 속에서 많이 포함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이 리누스가 네팔의 병원에 직접 가봤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관찰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인큐베이터가 비어있는 채로 많이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서 30마일이면은 이게 1마일이 1.6km쯤 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50km 정도가 되는데 더 넘는 그 먼 거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병원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이렇게 달래고 또 보존할 수 있다. 노력을 하게 이렇게 된다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리앙을 통한 익스트림 팀이 어떤 통찰을 우리가 하는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걸 해석해내고 깊이 있는, 흡수되지 않는 이런 가치까지 끄집어내는, 문제점까지 끄집어내는 인사이트, 통찰에 대해서는 제품의 방향, 통찰력을 가지고 제품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 싼 인큐베이터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한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산골에서, 시골에서, 네팔에서 이런 집에서 아기를 낳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집에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런 것도 그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방향을 잡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휴대용 인큐베이터 뭐 이런 컨셉으로 접근한 거죠.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더 작은 보온 침낭인 인브레스라고 하는 단 보온 침낭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 교재 파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인데요. 컬러가 블루도 있을 테고 이게 레드도 있을 테고 이렇게 인브레이스 보온 장치는 이것을 프로토타이핑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엄마들도 산모, 또 헬스케어 직원들, 또 그리고 해결책을 내는 반복 과정을 도와준 상점 주인들, 뭐 다양한 이렇게 이런 장치를 써보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건 또 너무 비싸가지고 쉽게 만들기 어렵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실제 제품 인브레이스 제품인데요. 이렇게 그 휴대용 인큐베이터하고 또 볼 수가 있는 이것보다 좀 더 생활용품들이 볼 수 있겠죠. 따뜻하게 쌓을 수 있는 이렇게 돼 있고 아기의 얼굴을 여기 볼 수 있는 투명 커버가 있죠. 커버가 이렇게 있고 또 이거는 이제 가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투명 창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창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가볍게 생활 주변이나 이런 옷감 또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뭐가 또 하나 있죠. 우유를 넣는 우유통일 수도 있고 또 히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를 꽂거나 이렇게 전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히터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구성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브레스라고 하는 유아 보온기 보온기라고 하면 좀 그렇죠. 기계의 느낌이 나니까 보온용 포대 이렇게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런 것들이 산모들이 즉시 활용할 수가 있고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전 세계적으로 1,500명 이상이 미수가로 태어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이런 프로젝트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 출원도 할 수가 있고 또 특허 출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특허를 하자, 디자인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지적 재산 또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는 제품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제품
시 제작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만들면서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기존 샘플을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있죠. 인도의 어떤 마을에서는 어떤 엄마가 서양의학은 매우 정말 뛰어나다, 못 고칠 명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매우 강력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종종 약을 반으로 나눠 복용했다. 약이 이제 뭐 너무 좋다, 강력하다 이러니까 다음에 먹으려고, 또 너무 세다 이러니까 반 나눠서 이렇게. 실제로 많은 약들이 그렇지가 않죠. 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다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종종 뭐 약을 반으로 나눠서 복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인브레스 우리 그 보온기에는 워머에는 온도 조절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엄마는 다른 엄마들에게 이상적인 온도에서 반만 온도를 올리라고,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온도를 조금 높은 상태를 하면 너무 애가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한 반만 올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온도 측정 이런 게 장치가 따로 없는 가운데 반만 올리라는 게 애매하죠. 아이가 그렇다고 조금 춥다고 표현할 줄 압니까? 또 조금 덥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하는 게 또 반 이상으로 돼가지고 애한테는 애 그 체온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너무 또 뜨겁게 해서 애가 막 숨을 못 쉬거나 끓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문제를 찾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해결책으로는 온도 알려주는 표시를 제거하고, 예를 들면 몇 도 이런 거, 예를 들어 온도 디지털로 한다고 해도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또 배터리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거하고 쇼케이스를 오케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상황 괜찮아. 오케이와 not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은 이렇게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지표를 해서 산모들 또 과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이런 부모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하다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과의 전공처럼 뭐 경제, 경영 이런 부분, 또 항공, 또 중국어, 또 정보통신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문제를 프로젝트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여러분들이 닥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고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치명적인 장벽을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또 치명적인 장벽은 계속 또 보면 많은 그 공동체에서 전기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실로가지 않는 것 많았다. 전기가 없거나 또는 우리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안 나겠지만은 예전에는 동네 전기가 수시로 꺼졌다 켜졌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전기 발전 시설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정전 이런 거 있죠. 순간 정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안정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도 전기로 히팅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온수로 데워줄 수 있는 버전의 워머를 디자인한다. 이거는 정말로 부모나 또 동네 상점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또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고 다양한 전공, 전 사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워 나가가지고, 기업이네, 대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의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익스트림 프로젝트 팀은 이것을 위해 정확하게 이 상황에 맞는 이 사람들을 위한
정확하게 맞는, 정확하게 디자인된 쓰기 쉬운 제품을 창조한다. 크리에이티브하게 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공감하기를 사용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 팀의 경우는 이용자들의 감정과 도전에 그들을 노출시키는데 직접 들어가 본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행은 생명을 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해결함으로써 회사를 살릴 수 있고 쓰러져가는 기업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감 실천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기는 우리 공감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전체 디자인 싱킹의 기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심자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서 초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뭐 이런 수준이 낮은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주 처음부터 기초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심자 마인드를 가지고 사용자 경험에 빠져보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고객의 입장이라면, 내가 산모의 입장이라면, 또는 기업 사장의 입장이라면, 병원의 입장이라면 다양한 경험,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UX라고 이렇게 또 하죠.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빠져보는 것은 깊은 필요와 통찰의 비밀을 밝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한번 실천해보는, 꼭 프로젝트 할 때 반드시 현장에 들어갔다. 관계자를 인터뷰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보고서에도 남겨보기를 바랍니다. 또 포스트잇에도 적어가지고 노트에도 정리를 해서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을 할 때 개설해서 추측은 적게 하라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감을 자꾸 한번 해보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부딪혀보라 직접 다양한 방면도 관찰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공감하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제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엠브레스라고 하는 그 보온 워머를 가지고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제품에서 원리 프로젝트 엑서사이즈 원리 지갑 프로젝트 은행의 지갑 프로젝트에 대해서 첫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4주차에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교시 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죠. 공감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사례를 보면서 더 체력을 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번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팀장이 발표를 하고 팀원들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또 발표하지 않는 다른 팀에서는 그 상대방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는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든지 뭐 상대방 아이디어를 쓸데없다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좋은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전문가로서 디자이너로서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3교시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번역된 이런 책이 아니고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교재와 PDF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꼭 번역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한번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